자, 여기 좀 보세요. 아, 저 고개 좀 돌려보세요. 아, 거기 건장하게 잘생긴 학생. 야, 장재성, 너 말이야. 네네, 좋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당분간은 여기 묻어두자.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있을 거야. 장재성은 1908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장재성은 큰 어려움 없이 서석 초등학교를 거쳐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야구와 테니스의 대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아웃! 왜 아웃이에요? 조용히 해. 그는 그렇게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울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 말은 말이야, 임진왜란 당시 온 나라가 외놈들 손에 들어갔지만 호남만은 아직 건재했다.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육지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업 중에 무슨 일입니까? 몰라서 못 써. 당장 나오시오. 선생님! 조용. 이거 놓으시오. 선생님!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 조선의 민족혼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은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만을 가르치도록 강요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은 엄격히 금지됐고 권위적인 일본인 교사들은 조선 학생들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식민지 차별 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광주 고보의 장재성과 왕제일을 중심으로 광주 시내 각 학교 학생운동의 주도적인 인물 15명이 모여 만든 성진회는 교육 문제뿐 아니라 식민지 모순을 비판하고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1927년 광주 고보를 졸업한 장재성은 부모님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또 향수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겐가?
매번 똑같은 꿈을 꾼다네. 그때 말한 나무 상자꾼 말이야? 꿈속에 난 매일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땅을 판다네. 그리고 그 안에 어김없이 나무 상자가 들어있지. 살아있는 듯 요동을 쳐 꺼내달라는 듯.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머지않아 그 나무 상자를 열 날이 오지 않겠나? 아, 그리고 여기 어? 오라버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제가 다니는 광주 여고보에 소녀회란 모임을 만들었어요. 지난 4월 가사 선생이 체육을 가르치는데 항의해 학생들 모두가 수업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독서회가 결성됐답니다. 비록 멀리 계시지만 오라버니가 가장 기뻐해 주실 것 같아 소식 전합니다. 결국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광주로 돌아온 장제성은 각 학교의 독서회를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지도할 독서회 중앙부를 만들어 대표인 책임 비서가 됐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제성은 직접 빵집을 열어 회합 장소로 활용했고 뜻이 맞는 회원들은 학생 소비조합을 만들어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독서회는 이렇게 튼튼한 항일 조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로 와 보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이가! 조센징 가만 안 둘 거야! 그만둬! 차! 감히 조센징 놈이! 어째?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억눌렸던 조선인 학생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의 대응은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태풍 전야 같은 며칠이 지난 11월 3일. 이날은 일본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명치절, 천황 명치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조선 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다. 야, 가자. 더 이상 못 참겠어. 뭐야 이거? 일부 조선 학생들은 일방적 며칠 전에 편파보고 편파적인 보도에 중단하라! 항의하기 위해 중단! 신문사에 몰려갔습니다. 중단! 그 사이 시내 곳곳에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해봐. 덤벼. 야야. 이번엔 안 될까? 일어서 이놈들아! 샷! 건방진 조센진 꼬마놈들이 우리야! 일본인에게 덤비다니. 자, 맞춤 보래. 자, 보여줘. 이제 어떡하지? 좀 더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모두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 우리 모두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자고. 자, 어서. 오늘 광주역에서 적과 싸운 것은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대승리였습니다. 이제 보다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내용들을 결의합시다. 하나, 우리의 적은 일본인 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다. 둘, 우리의 적은 일제 식민지 정책과 노예 교육이다. 셋, 시위는 나 장제성이 직접 지도한다.
시민들까지 합세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학생들 간의 단순한 충돌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성과 독서회 회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최대 시위에 놀란 일본은 휴교령을 내렸고 언론의 보도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소식은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회단체들이 합세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고 장제성은 광주의 조선인 학생 지도를 맡기로 하고 2차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11월 12일) 오전 9시 반, 신호는 첫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시위대의 목표는 광주 형무소. 지난 시위로 붙잡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 시위 이후 탄압은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광주 중등 학생의 5분의 1인 200여 명의 학생이 구속됐고 참가자 대부분이 무기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일운동의 출발점이 되어 서울과 전국은 물론 간도, 일본, 러시아, 미주 지역 등 해외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장제성은 최고형인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제도 광주 학생운동의 중심 인물로 장제성을 지목한 것입니다. (4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장제성에게도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모두가 염원했던 순간입니까? 우리에게 해방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튼튼한 새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 이념과 체제의 갈림길에서 남과 북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통일된 정부를 만들고자 애썼던 장제성의 꿈은 깨지고 말았고 1949년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그는 해방된 조국의 경찰에 의해 다시 투옥됐습니다. 기나긴 식민의 밤 꿈의 등불을 들었던 청년아 모두 나와 어서. 어두운 내 그리고 1950년 6.25가 터지자 서둘러 후퇴하던 경찰은 감옥에 있던 사상범들을 집단으로 처형했는데 장제성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3세. 가족들은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